이번에 너무 재밌는 책을 써주셨더라고요. 세상을 공부하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외서를 출간을 해왔었는데 이번 저의 출판사의 5번째 책이자 제가 직접 쓴 첫 번째 책이어서 또 특별히 또 의미가 있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글로벌 리더분들도 많이 만났고 특이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에게 얻었던 인사이트, 글로벌한 세대에서 생활하고 경쟁하고 활동을 하려면은 어떤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될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그 내용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중에 우태영 대표님의 멘토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멘토분들이 여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멘토가 있는지 일단 소개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대로 담은 사람을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멘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여러 분이 계시고 그분들의 모습을 100% 닮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 분이 갖고 계신 하나의 모습, 또 다른 분이 갖고 계신 하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누구 한 사람처럼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닮고 싶은 모습을 갖고 있는 여러 분들을 이제 멘토로 삼고 교류하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책을 출간한 우태영 대표님이 현재 롤모델, 가장 큰 롤모델은 누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와 이제 친분이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지영석 회장님이라고, 예전부터 닮고 싶었던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맨의 그런 이미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업도 대학도 정부도 사회 리더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멘토링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셔서 아는 분 중에는 저한테 가장 큰 멘토이고, 모르는 사람 중에 롤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사실 말콤 글래드웰 같은 저자가 되게 그쵸.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뉴욕에서 길을 걸으시다가 네네. 우연히 마주치셨다고요? 막연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허드슨강 근처를 그냥 공원을 걷고 있었는데 앞에서 조깅을 하면서 누가 오시는데 안경은 벗으셨는데 그 시그니처 좀 부스스한 머리와 위에 옷도 없이 열심히 조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가실 때 서로 눈이 마주쳐서 찡긋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말콤 글래드웰, 마침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마침 딱 옆에 계신 분이랑 그 얘기를 하고 계셨는데 앞에 나타났다는 게 맞아요. 되게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네네. 그러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기계발서나 다양한 책들에서 롤모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롤모델을 진짜 만들고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롤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나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모습이 되고 싶다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내 나이 때는 뭘 하셨지? 그런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뭐 인터뷰도 찾아보고 강연도 참석하고 그분들이 책을 쓰셨다면 책도 읽고 하면서 열심히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롤모델이 있어서 더 도움이 되셨나요? 그림을 그려보거나 뭐 수영을 해보거나 골프를 쳐보거나 뭐 어떤 무언가 활동을 해봤을 때 이게 재밌네? 이런 것들도 내가 되게 즐기네? 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속에 갖고 있는 가능성, 관심사를 나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아요. 다양한 방면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나 이런 거를 파헤쳐 봤을 때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이 좀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롤모델을 찾는 게 중요한 듯 하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롤모델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나,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속 찾아보고 배우고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정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 타스크도 아니기 때문에 롤모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한 명일 필요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결국 또 롤모델도 발견할 수 있겠네요. 이런 롤모델을 또 직접 만나시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가가기 어려운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시고 접근하시고 지인으로 만드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오히려 최대한 평범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가면은 그 상대방도 그거를 느끼고 부담스럽게 되죠. 던지기 편한 질문은 사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소개로 오셨어요? 이런 거에 관심 있으세요? 그런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지만 사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소식을 집중적으로 챙겨보는 편이에요. 한 달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언론이나 뭐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뭐 비하인드 이야기 이런 것도 좀 많이 제가 좀 여쭤보는 편인데 네.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편해지고 상대방도 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유명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지만 만나기까지 좀 어려운 분들한테 컨택을 하시는 걸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책에 소개를 해주셨던데 이렇게까지 해봤다 하는 경험담 공개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편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 네. 유학생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를 하면서 연사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롤모델 중 한 명으로 뽑혔던 분이 이제 JTBC 강지영 아나운서. 이메일로 열심히 메일을 보냈는데 한 3번을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이제 메일을 많이 받으시니까 메일도 많이 받고 또 회사 뉴스 관련된 메일 사이에서 이제 묻혔겠죠. 거절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분 눈앞에라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편지나 우편 택배가 오면 항상 보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생소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우편으로 전달을 하면은 보시지 않을까. 이메일에 썼던 내용 대부분을 A4 용지 한 장에다가 딱 써가지고 펜으로 밑에다가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이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이메일에 답변을 해주셨다면 다른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편지로 해서 서울로 보냈죠. 미국에서 온 국제 우편 편지가 어쨌든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보시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한 이틀 3일 후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너무 이메일이 많이 와가지고 잘 못 찾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강지영 아나운서를 섭외하셨다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네. 대표님께서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섭외할 때 그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정성을 보여주시는 우 대표님은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진정성을 느끼시고 감동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항상 조심하는 게 상대한테 접근을 하거나 상대한테 연락을 할 때 부담스럽지 않고 상대가 최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연락을 많이 받는 게 행사가 있는데 섭외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어떤 행사인지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길게 자기소개를 하시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서 어떤 거를 뭐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30분 동안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 혹은 커피 한잔 하고 싶다. 이렇게 간결하게 저의 시간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연락들한테 저는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은 바쁜 사업가시잖아요. 너무 바쁜 사람한테는 시간을 존중해주는 그런 맞아요. 태도가 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황을 물어봐주거나 인간적인 교류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더 끌리더라고요.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조금씩 컨택을 하시는 능력이 우리 히릿들이 배워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히릿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결국은 선택권이 많을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가질 수 있는 선택권과 그 기회들이 어디서 올까? 내가 무언가를 알아야지 그런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은 지식을, 지식은 기회를 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기회들과 선택권을 갖고 싶으면 내 주변과 내 바깥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해외를 나가야 되거나 새로운 문화를 공부를 해야 되거나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동네, 내 바깥 동네 이런 곳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배우시면은 본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와 선택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희 너무 아쉽지만 이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책으로 또 대표님을 뵙길 바라며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 글만 고르세요. 안녕. 뿅.